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왜 퇴사를 하였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제는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드리는 팁입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퇴사를 왜 했는지에 대한 초점이라기보다는 사회 초년생이 되신 분들, 혹은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 혹은 퇴사와 직장 생활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께 드리는 저의 어떤 어, 팁 같은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는 회사를 쭉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프리랜서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제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작은 영상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퇴사한 사람이 사회 초년생에게 어떤 팁을 줄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만나시는 계속 회사를 다니신 그 회사원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드바이스, 충고, 좋은 그런 팁들도 있을 거고요. 저같이 이제 실제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또 그것만의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음, 어,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저 퇴사를 막 고민하고 이랬을 때 회사 같은 동료나 뭐 선후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시고 혼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의 어떤 조언을 들었더라면 조금 더 풍성하게 고민을 해보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건 진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고 다른 분들과 정말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에 이렇게 동감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이런 관점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긴 회사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쭉 하다가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는 한 6년, 이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회사 생활을 했었고, 음,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어떤 흔히들 말하잖아요. 3년, 6년, 뭐 9년, 뭐 10년, 뭐 이런 주기로 회사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음,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랬었던 걸지도 모르고, 또 그 당시에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하겠다고 하셨던 분의 어떤 제의가 있어가지고,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만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 양이나 뭐 어떤 업무의 방향 같은 것들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어, 뭐 퇴사를 뭐 생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영상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영상을 공부해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회사 다니면서 점점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꽤 큰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퇴사를 결정하기도 했었죠. 네. 음, 제가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들이 아마도 지금 뭐 회사를 다니시면서 혹은 회사를 다니시는 와중에 퇴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고민들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네. 어, 우선은 사회 초년생분들, 이제 회사 들어간 지 뭐 몇 년까지가 초년생일까요? 1년, 2년, 3년, 4년? 뭐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입봉을 하면 뭐 초년생이 끝난다, 신입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봉이 뭐냐면 이제 제 스스로 연출을 해서 완성된 결과물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2년 정도 걸릴 때가 있고,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본인이 어떤 영상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입봉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오는 어떤 이런 어, 부담감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에 앞서서 일단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시고 또 회사원으로 조직원으로 어, 출근을 하게 되신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마땅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단지 몇 명 혹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몇백 명, 몇천 명 정도의 경쟁률이 있잖아요. 그 경쟁률을 뚫고 이미 그곳에 입사를 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어떤 가치를 증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출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어리버리하고 선배들이 하는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무슨 줄임말 뭐 전문 용어 같은 거 막 써가지고 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네,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메일 보낼 때 CC해서 보내줘 하는데 CC가 뭐지? 라고 할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로 저는 회사 생활을 정말 사회생활 이런 거 전혀 몰랐던 수준이라 저도 제 면접을 보면서 제 경쟁자들보다 더 이 회사에서 뽑아준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되게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회사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발했고 뽑았다고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괴감이 들 때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굉장히 회사에서 생각하는 소중한 인재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직장에 이제 들어갔다라거나 뭐 면접에 붙었다라고 하는 뭐 동생들, 후배들 만나면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정말 대단하고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걸 해냈다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충분하십니다. 사회 초년생, 업종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어리버리 하고 있을 때 조금 이제 팁을 드리자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정이 가득할 때죠. 네, 맞아요. 열정이 가득할 때고 그때 막 내 열정을 막 쏟아 부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에 진짜 많은 것들을 막 하려고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결국은 퇴사를 앞당기는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여러분께서 나는 이 회사 한 3년, 5년 안에 정말 모든 걸 불태우고 난 떠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말 상관없는데 어떻게든 이곳에 계속 남아서 가고 싶고 혹은 내가 이 뒤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지금 회사를 다니는 이 순간에도 내 앞길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열정을 막 쏟아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를 피드백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런 피드백도 해줄 거고, 그 수고를 알아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듣고 있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거고,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그분들께 꼭 잘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닌 그 평범한 경우는 진짜 그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수고했다는 얘기, 동기부여되는 얘기, 정말 너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정말 안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6개월, 1년 이렇게 정말 스스로를 붙돋아 가면서 그렇게 내 모든 걸 쏟아내도 그게 채택되거나 혹은 어떤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못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나 회사랑 안 맞나 봐. 나 이 회사 안 다니고 싶어. 불만이 가득 생기고 막 그러죠. 물론 그 회사가 그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어, 회사에서 뭐 만약에 내 과장님, 팀장님, 뭐 본부장님 분명히 아랫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태도가 어떤지 분명히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진짜 작게지만 면접도 봐보고 직원도 뽑아보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분들의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지금 뭐 어떤 일이에요 옆에서 24시간 지켜보지 않더라도 그냥 잠깐만 봐도 이분이 일하는 태도가 어떤지 이분이 어느 정도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분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놀다가 내가 오니까 하는 척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정말. 근데 그게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승진하시고 직급을 다신 분들은 분명히 그게 보입니다. 네,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직접적으로 그 직원한테 말해주기 너무 어렵죠. 왜냐면 되게 수많은 관계들이 얽혀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참된 회사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친구만 언급하자니 또 이 친구에 대한 게 있고 또 막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함부로 섣불리 이렇게 뭔가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피드백받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본인이 그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열심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제가 어떤 행사의 영상 프로젝트를 전부 다 맡았어요. 그때 뭐 다른 분들은 뭐 해외로 출장 가셔야 되고 다른 분은 뭐 다른 프로젝트 진행하셔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행사가 한 3,000명 규모의 행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영상이 꽤 많았어요. 작은 것까지 다 하면은 뭐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을 진행할 만한 시간은 되게 짧았어요. 사실은 영상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을 부린 것도 있고 또 팀에서 그렇게 저한테 압박한 것도 있고 상황을 보니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분이랑 해가지고 지지고 볶고 결국 영상을 잘 만들어서 행사 당일날은 잘 틀었는데 그걸 틀기 전까지 진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행사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는 제가 집에를 못 갔어요. 그냥 밤을 거기서 새는 거예요. 회사에서 영상 편집하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를 풀로 그냥 밤을 샌 적이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뭐 한 두세 시간 자고 또 일어나서 하고 뭐 잠깐 졸고 나중에는요. 하도 뭐 핫식스, 바카스 뭐 이런 걸 먹으니까 이게 안 듣는 거예요, 몸에서. 심장만 막 빨리 뛰고 피곤만 하고 나중에는 막 홍삼 음료, 인삼 음료 이런 거 막 마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거기다 쏟아부었는데요. 진짜 그때 떨어진 체력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확 이게 가니까 제가 이제 쏟아붓던 열정도 거기서 이제 약간 꺾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몸이 망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마음도 조금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옷을 안 갈아입고 똑같은 복장으로 몇 날 며칠 있는데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뭐 모른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 안 하고
그 담당자만 아는 거예요. 어제랑 똑같고 어제랑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자리에서 진짜 표정 얼굴 새까매지면서 있으니까. 그리고 밥 먹으라고 밥 도시락 사다 주면은 아침에 사다 주면 저녁까지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분만 아시고 다른 분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셨겠죠. 제가 퇴사한다니까 저희 본부장님이 이제 아쉬워하셨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알았는데 내가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그렇습니다. 뭐 제 말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길게 가고. 네,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너무 일에만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런 어떤 풍성한 관계들을 못 누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로만 만나가지고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할 때만 이렇게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만나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그냥 아무 일 없더라도 점심 같이 드시죠 이러면서 정말 나랑 관계 없을 것 같은 부서의 분들과도 한 번씩 식사도 하시고 관계도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 초년생, 특히 이제 회사 처음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끝나서 좀 자유로워졌을 때는 그런 것들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랑 또래의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직급이 높으신 분들, 아니면 뭐 어때요? 1년 차, 2년 차 때 본부장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냥 본부장님이랑 얘기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연차 많이 쌓이신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과 많은 얘기들을 해보고 그분들은 또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고충이 있는지 또 얘기 들어보고 그런 거 너무 좋잖아요. 제 말은 이제 뭐 어떤 직장 내에서 정치를 하라, 뭐 라인을 타라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뭐 이분께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듣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건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제 그 어떤 보직 특성상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못했어요. 근데 그게 지나 보니까 진짜 아쉽더라고요. 네. 그런 관계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면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좀 무너지려고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털어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현명한 지혜를 좀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 많이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핵심만 딱 꼽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어떤 이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이 여기가 이제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짜 그렇거든요. 처음 이제 회사를 들어가면 진짜 여기서 뼈를 묻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 이 회사의 가치관이 너무 좋고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좋고 막 처음엔 그래요. 막 설레고 회사 로비만 들어가도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니 이런 막 감개무량함이 막 생기거든요. 물론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이랑 비슷하죠. 그거 이외에 더 큰 게 필요한 거예요. 회사 생활을 하려면. 긍정적인 면으로 이제 생각을 하자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어떤 극단으로 막 생각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진짜 내 거야 막 이런 끝까지 가는 막 그런 애사심 이런 게 아니고 이 회사 다니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또 그걸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냥 여기서 계속 다닐 수 있다면 또 계속 다닐 수도 있는 거 이런 되게 유연한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하죠. 너무 열심을 내지 말아라 하는 것도 극단까지 치달으면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탁 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난 여기서 계속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뭐 기회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되게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 회사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극단까지 치달아 버리면 나랑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내 생각이랑 좀 다른 사람 혹은 회사의 입장이 나랑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되게 푸석푸석해져요. 강팍해지고 뾰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방지하는 게 저는 회사를 오래 다니고 길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길게 다녀야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니는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그리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즐겁게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막 얼굴 붉히면서 나올 일은 아니니까요.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길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많아요. 네. 그것들을 순간순간 캐치할 수 있도록 정말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어느 정도 내 삶에 이 일과 직장이라는 이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시간과 그런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여유를 반드시 남겨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내 어떤 여유가, 내 공간이 100이라면 일에 대한 건 50, 나머지 50은 내 인생과 삶에 대한 거, 이렇게 반 정도를 딱 나눠가지고 놓으셨으면 좋겠고, 뭐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어떤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많은 공간을 거기에 좀 할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실수가 조금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시야가 좁으면 진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진짜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는 건 고민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떤 준비 없이 무작정 그만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물론 회사 생활이 더 힘들어. 뭐 만약에, 진짜 이건 만약이에요. 뭐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진짜 출근하기 너무 싫다. 근데 그 인간관계들 때문에. 그러면 뒤에 뭐 고민하거나 뭐 준비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만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뒤에 힘든, 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힘든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회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더 힘드니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를 좀 준비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뭘 할지에 대한 스텝을 꼭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그만두고 생각해 보지 이러는 건 진짜 좀 공허해요. 제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일단 그만두고 그 뒤에 생각을 해야겠다. 며칠 쉬고. 근데 며칠을 쉬다 보면요, 진짜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리고요, 막상 그냥 내가 그만두고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어려워요, 마음이. 저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울었어요. 막 왜 이게 안 되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내가 생각한 시기에 안 됐지? 나 회사 괜히 그만뒀나? 막 울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 어떤 이직을 이렇게 디졸브로 해가지고 이직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내 회사를 그만뒀어. 그러면은 나는 뭐 일주일 뒤에 나 어디로 여행 갈 거야. 한 달간. 뭐 이런 계획이라도 다음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한 스텝이 좀 정확하게 있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 퇴사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더 이렇게 딱 클리어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후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텝이 있으면. 근데 그 다음에 스텝이 없이 그냥 뭉게뭉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와요. 후회가. 분명히 내가 선택한 퇴사라는 그런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은 후회가 없는 선택이었음에도 그게 자꾸 스멀스멀 올라와요. 나 뭐 하는 거지? 돈도 안 벌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뒤에 뭐 이직할 생각이 있다. 직장을 완전 그만둘 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당연히 힘들거든요.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일하시면서 뭐 점심시간이나 혹은 퇴근하고 나서 진짜 개인 시간에
그 다음 이직에 대한 것들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거의 확실해졌을 때쯤 퇴사 의지를 잘 밝히시는 것도 중요해요. 갑자기 뭐 오늘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그 회사랑 잘 이제 협의하시고 하는 게 좋고,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다시 그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퇴사해도 거기 이제 재직증명서 같은 거 발급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뭐 이런저런 일로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생겨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잘 관계를 마무리하고 나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내일 그만두겠습니다 하거나 잠수 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생 길고요. 기회는 무한합니다. 어떻게 일이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니실 분들이라면 회사 안에서 일 이외의 다른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사람들과 매일 다른 점심을 먹는다거나, 회사 주변에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혹은 뭐 다른 것들을 한다거나, 혹은 회사와 관련 없는데 취미 활동을 퇴근 후에 반드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여유 있게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하는 거죠. 그거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는 본인의 어떤 밸런스를 잘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사회초년생 분들께 드리는 팁이고요. 사실 뭐 회사나 뭐 이런 개인 프리랜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게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나 이런 어떤 저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좋아요가 많이 달린다면 제가 진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어떤 회사나 뭐 이런 뭐 회사 생활이나 영상 관련돼 가지고 뭐 프리랜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좋아요가 많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별로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또 다른 얘기들을 좀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오네요. 아침에 이제 아내가 비가 막 오고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다.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회사는 되게 가기 싫은데 그 회사 가기 싫은 그 기분 자체가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라면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어떤 질문들로 제 인생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